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발했고요. 이제 이발을 여기 화장실에서 하는데 저기 지금 세탁 3kg짜리인데 잠바를 2개가 넣기 힘든 정도. 여기가 이제 원래 저렇게 좀 뭐랄까 실내가 아니고 저기가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에가 이제 전등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화실 이제 요즘에 한샘이 본서로 바뀌면서 보안이 좀 철저해져서 제가 화실에서 인터넷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비번도 안 가르쳐주고 유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어제 화실에서 이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무튼 제가 이제 작업실을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제 예상보다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저는 한 2천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대략 한 6천 정도가 들어온 것 같고요. 어느 날은 하루에 1,0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그림 구매 등등등 합쳐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계획을 좀 수정을 한 게 뭐냐면, 작업실 나가기는 나가는데 제가 이제 싼 아파트도 사긴 살 건데, 이제 아주 춥거나 더울 때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는 100평 넘는 공간은 이렇게 냉난방이 좀 아시다시피 좀 어렵고, 이 그림 그린다는 게 제일 좀 해보면은 손 시려우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시렵다 그러면은 이 장갑을 껴야 되는데, 장갑을 끼면 붓이 잘 안 잡히고, 장갑을 벗으면 손이 시렵고, 그러니까 손이 시렵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온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신발도 등산용 엄청나게 막 방한 부츠를 신을 수가 있는데, 장갑을 두꺼운 걸 끼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겨울의 문제거든요. 그림 그릴 때. 물론 예전에는 장갑 끼고 하고 이렇게 불어가면 겨드랑이에서 손 녹였다가 또 그림 그리고 그런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다시 한 8층 이하의 지하는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 100평쯤 되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 또 이제 곰팡이로 그림이 상할까봐 이제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제 한샘 소개해줬던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00평 정도에 된 공간이 이 시골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들판이 있는 데는 그 용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하기가 힘들고 또 비싸게 부르고. 근데 이제 역발상으로 이제 구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니까 상권이 죽었고, 구도심에서 예전에 지은 거지만 고층 빌딩이 있다는 거예요. 바닥 평수가 넓은, 왜냐면 빌딩은 바닥 평수가 넓으니까. 그래서 그 고층 빌딩에 공실이 많다는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서울도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건물주의 그 자존심 때문에 공실을 싼 월세로 내놓지는 않죠. 근데 그 자존심이 무너지려면 상권이 한 5년 정도 죽어서는 안 되고, 상권이 한 10년 이상 이미 죽어 있는 곳은 이제 건물주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 내가 현실적으로 싸게라도 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전기세라도 벌지,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게다가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만약에 딱 만난다면은 이 전주 구도심에 20층짜리 빌딩이든 15층짜리든 높은 층으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시간이 너무 긴 거를 사무실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높은 층에 이제 공실이 생기죠. 지하는 이제 대부분 주차장으로 쓰이니까. 그런 데는 그 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고층이니까 보안도 잘 되고 또 큰 빌딩은 바닥 평수가 보통 한 200~300평 하거든요. 그래야지 건물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 월세 100만 원 이하로 뭐 이렇게 보증금은 한 2~3천에 월세 100만 원 이하에 관리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뭐 한 120에서 150 사이 이 정도면은, 근데 한 200평 정도의 공간을 내가 만약에 쓸 수 있다면 고층 빌딩 공실로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생각은 여러분들께서 돈을 더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생각해낸 아이디어예요. 만약에 정말로 한 2천만 원만 들어왔으면은 저는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제 너무 좁아요. 근데 아무튼 아파트에서 하면서 창고에다가 캔버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더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다시 지하로 들어가기는 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캔버스 곰팡이 핀 걸 벌써 2번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하 2군데서. 그래서 이제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자동차는 뭐 경차하고 화물차 타고 다니고, 거주 공간도 아마 전주에서 가장 싼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그림 그리는 공간은 좋아야만이 투자한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최상의 결과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그림에 돈을 좀 투자하고, 또 이제 제가 여기저기 좀 기부 좀 꽤 많이 하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 마음 자세를 지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부 좀 더 나중에 하고 그냥 다 돈을 모아서 이렇게 화실에 투자하면 되지 않는데, 근데 그게 저는 굉장한, 예전부터 느껴왔던 게 그게 저는 함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나 이렇게 음악가들이, 그때 누가 그 얘기를 했지? 정경화, 그 바이올리니스트 같은데,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뭐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은 누가 한다 그랬지? 지휘자가 한다고 그랬나? 지휘자가 알고 3일을 연습을 안 하면 관객이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마치 운동선수처럼 그 마음에도 트레이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선사업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은 돈을 적게 벌 때부터 그 사람은 쭉 기부를 해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살았고,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기부하고, 물론 이제 그게 기부하고 나서 다음날 아까울 때도 있고 그래요. 뭐 전에는 기부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휴대폰 비를 못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 정신적인 트레이닝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 푼 두 푼 다 모아서 그림에 투자하지 왜 그러니, 이렇게는 좀 얘기해 주지 말아 주시고, 제가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고, 제 영상 해설란에 보면 이게 보통 1인 대기업보다는 사실은 더 큰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평행우주론의 결론에 대해서 어제 이제 어떤 형이랑 얘기한 적이 있는데, 평행우주론의 결론은 그 무수한 우주,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수한 어떤 캐릭터, 다양한 캐릭터 중에서 지금 나로 현재 존재하는 이유, 그 존재하는 이유의 그 어떤 절대성이라던가 타당성, 그리고 자부심, 자존감, 그런 거에 이르러야만이 이르고, 이제 자기가 이게 하나의 그 캐릭터인데, 자기 캐릭터로 이번 생에 내가 뭘 하는 것이 가장
원래 내 영혼의 계획이었을까? 원래 그 신께서 나라는 캐릭터를 선택한 그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느끼는 것이 이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 형한테 했더니 그 형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골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골프 얘기도 참 재밌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그 왜 마라도나인가 메시가 그 할 때 드리블을 막 해가지고 골대 공을 딱 찼을 때 찬 다음에 확인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찰 때까지는 골대를 안 보고 찬다는 거죠. 물론 볼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TV를 보니까 가끔. 근데 드리블을 막 해서 이제 머릿속에 매핑이 있고 저 골대가 저기 있고 아마 골키퍼는 구석으로 차놓으면 뭐 못 막으니까 아마 골키퍼는 지금 이쯤에가 있을 거고 뭐 골키퍼는 중간에 드리블 하면서는 봤겠죠. 근데 마지막에 아주 긴박한 순간에는 골대하고 골키퍼를 안 보고 슛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석에 딱 그물에 걸리게 되는 건데, 근데 골프를 할 때 이렇게 그 형이 하는 얘기가 홀은 어차피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는데 내가 잘 치면 그 홀로 갈 거라는 믿음이 100%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치면은.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성이 뭐냐? 치면서 보고 싶어 한대요. 공이 잘 날아가는지. 그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몸이. 치면서 공이 잘 날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장흥의 억불산에 가면은 며느리 바위가 있는데 그 며느리도 뭐 뒤를 돌아보다가 돌이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 이런 비슷한 전설이 있어요. 그 장흥에도. 어쨌건. 그러니까 무슨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심하는 거라는 것이죠. 골프를 칠 때. 그래서 땅 치고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이게 벌써 그 근육의 긴장도 자체가 잘 날아가는지 봐야지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이게 삑살이라고 하죠.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나서 좀 나중에 확인해도 되는데 그거를 빨리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그 이야기하고 평행우주론에서 내가 나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는 거하고 뭐 완전히 이렇게 일치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 비슷한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 그것이 시작인 것 같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착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기부여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것도 습관이고 버릇인 건데, 그러니까 나는 아마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캐릭터를 선택을 했을 거야. 신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줬을 거야 라는 것이 착각일지라도 결국 위대한 착각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이지만 위대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 순간 사실은 co-creating을 한다고 제가 그 나오죠. 그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나온 것 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원리나 신이 있다고 쳤을 때 자기 자신의 어떤 동기부여의 습관 같은 것을 잘 형성해 왔다면은 그것이 착각일지라도 같이 코워킹, 코크리에이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삶의 리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생활비를 아껴서 따지자면 제 생활비를 아껴서 기부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께서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좋은 그림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또 의무고, 그러니까는 그림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제 그림의 원래 목적인
어떤 그 어떤 이퀄라이저의 목적, 이 세상에 어떤 좀 더 형평,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좀 더 완화하고 싶다라는 그 목적, 제 그림의 목적에도 그 목적을 잊지 않도록 하는 매달의 기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이제 운동선수로서 또는 예술가로서의 하나의 트레이닝이다. 제가 꿈꾸는 어떤 특별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어떤 예술가로서의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길 바란다는 거죠. 좀 버벅거렸는데 어떤 뜻인지 다 아실 수 있고,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면은 일단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기저기 물론 확인한 다음에 믿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 느낌을 믿게 되면 그것이 이제 위대한 착각이 돼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 목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이제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또 트레이닝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나는 뭘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실천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실천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실천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